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죄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구를 할 것 같고. 39건에 담겨있는. 그렇죠. 안정범 전 수석의 39건이라고 하는 갑자기 청와대에서 뛰쳐나와 버린 정말 이것도 핵폭탄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게. 심지어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도승지의 사초. 사초. 그렇죠. 사초라는 게 맞을 정도로까지. 그리고 아니, 도승지는 비서실장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안정범 수석이. 열일하셨다니까. 자료화면 보니까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야,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적는데 수첩이 17건밖에 없을까 했더니 39건이 나와버렸어요. 17건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 뜨문뜨문 띄어 있으니까 검찰이, 특검이 아니, 이렇게 메모강인데 왜 이렇게 뜨문뜨문 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뇌물죄로 다 받게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렴 이걸 다 해줬겠냐. 나는 중간에 지시한 대로 그냥 떡고물 좀 떡 만지다 보니 떡고물 묻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 떡이 뭐냐. 누가 떡 만졌냐 하니까 얘다 이렇게 39건을 드린 거죠. 그 39건에서 특검이 가장 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뇌물죄. 그렇죠.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쾌재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수사 상황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동안 일단 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들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차 교수님, 차 기자님 그럴 뻔했네 또. 차 교수님, 이른바 이제 그 일거양득, 전문용어로 일타쌍피. 사자성어로 일석이조. 일석이조. 그러면 대통령을 보고 만약에 저 39건 안에 삼성의 뇌물죄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은 좋고 못 넘어가더라도 특검법 연장에 기회가 되니까 이제 삼피가 되는 삼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정범 그 전 수석의 지금 추가가 온 수첩. 그거 자체가 또 상당히 또 다른 스모킹건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 이거 폭탄이에요. 이와 진짜.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특검이 지난번에 그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당시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지금 그 주요 혐의자로 지금 소환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합병은 했지만 그 뒤에 지금 다른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100만 주를 이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혜를 봐줬다는 거죠. 순환출자. 순환출자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그러면 삼성이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에서 삼성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를 하고 공정거래가 뭔가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대가성이 부정청탁에 의한 대가성이 성립된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논리인데 그 수사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안정범 전 수석의 추가로 온 수첩에서 좀 근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하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핵심이 뭐냐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계열사 중에 제일 돈을 잘 버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키우는 일인데 두 개 M&A 한 거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순환출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긁어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순환출자법 위반 아니야 이게? 해갖고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그 계획 자체를 지금 무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청와대가 그걸 작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그 대가성 부분이 충분히 또 뒤에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7월 17일 날 M&A가 끝나요. 2015년 7월 17일 M&A가 끝나고 삼성은 7월 25일 이후에 두 번째 독대한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돈을 줄 이유가 뭐냐?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런 라고 논리를 얘기하는데 세웠죠. 지금 공정거래 들어가는 걸 막은 거는 12월쯤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막기 전에 돈을 준 것이다. 그럼 승계의 작업이 단 하나의 일로 끝날 리는 없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이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은 작업들이 돈을 앞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날 지원 사업도 그랬었고 다른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전에 있었고
계속되는 와중에 있었던 거다, 중간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마지막에 12월대로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앞서서 미리 합병했던 것들도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연관이 다 돼 있으니까. 큰, 우리 포괄일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예. 그게 거기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기분이 좋죠?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그 노트가 아주 특이해요. 네. 29개월이더라고요, 장장. 네. 그러니까 2년 5개월쯤 되는데 작년 11월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종범 수석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회고록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근데 고재열 기자가 며칠 전에 네. 그 쓰다가 누가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제 저쪽 탄핵을 시키려고, 이 근거, 증거로 탄핵을 시키려고 당신 생각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무 바삐 적느라고 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 다 대통령 기록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받아쓰기 한 거거든요. 기자들이 예. 취재할 때 누군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전부 앉아가지고 받아쓰고 노트북, 이제 요새는 다 노트북으로 치지만 예전에는 다 받아 적었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종범 수석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조사 받기로 했으면 조사받고 끝내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 끊으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러니까 전직 검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 조서를 다 쓴 다음에 끝에 피의자 박근혜 그리고 서명을 해야 하든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이 과정을 밟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이 감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별개의 사건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특검을 연기하고 있는 거다. 연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작년 11월까지 있으면 지금 이제 검찰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작년 10월에 그 작년 9월에 박상진 승마협회장이 독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에 이 문제가 7월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삼성에서 대놓고 도와주기가 힘이 드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회 지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수첩에 그게 있으면 그리고 그때 작년 10월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비타나 V에서 블라디미르 말을 갈아타거든요. 25억짜리 말로. 근데 삼성은 우리가 사준 거 아니다. 우리가 사줬다고 하는데 우리를 뇌물죄로 걸어라 하면서 당당하게 있는데 여기 블라디미르 얘기가 없을까요? 글쎄 제가 지금 뭐 저는 검사도 아니고 특검 수사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 갈아타는 건 재밌잖아요. 있을 수 있죠. 저는 수많은 정보들이나 증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저는 이제 재밌었던 거는 어찌됐든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이 청와대에다 그 증거를 안 들킬까봐 갖다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안전해서. 제일 안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안종범 수석의 증거물만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다.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안종범 노트만 봐도 청와대 압수수색의 명분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변호사 있어요. 최모 변호사라고. 죽으려면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고. 최강욱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늦춘다 한들 올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2월에는 박균 대통령이 취임식 하게 돼 있다. 시간을 늘려봤자 결국 본인만 더 지저분해진다. 빨리 결자해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거꾸로 매달아도 청와대 시계는 돌아갑니다. 국방부 시계 아니에요? 청와대 시계로 바뀌었어요.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죄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구를 할 것 같고. 39건에 담겨있는.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의 39건이라고 하는 갑자기 청와대에서 뛰쳐나와 버린 정말 이것도 핵폭탄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게. 심지어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도승지의 사초. 그렇죠. 사초라는 게 맞을 정도로까지. 그리고 아니, 도승지는 비서실장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안종범 수석이. 열일 하셨다니까. 자료화면 보니까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적는데 수첩이 17건밖에 없을까 했더니 39건이 나와버렸으니. 17건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 뜨문뜨문 띄어 있으니까 검찰이, 특검이 아니, 이렇게 메모강인데 왜 이렇게 뜨문뜨문 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뇌물죄로 다 받게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렴 이걸 다 해줬겠냐. 나는 중간에 지시한 대로 그냥 떡고물 떡 만지다 보니 떡고물 묻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 떡이 뭐냐. 누가 떡 만졌냐 하니까 얘따 이렇게 39건을 드린 거죠. 그 39건에서 특검이 가장 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뇌물죄. 그렇죠.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쾌재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비가 안 돼. 큰 우리 포괄일죄 뭐 이런 예.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예. 그게 거기서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왜 제가 기분이 좋죠?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 지금 그리고 그 노트가 아주 특이해요. 네. 29개월이더라고요, 장장. 네. 그러니까 2년 5개월쯤 되는데 작년 11월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종범 수석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회고록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근데 고재열 기자가 며칠 전에 네. 그 쓰다가 누가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제 저쪽 탄핵을 시키려고 이 네, 네. 증거로 탄핵을 시키려고 당신 생각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무 바삐 적느라고 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 다 대통령 기록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받아쓰기 한 거거든요. 기자들이 예. 취재할 때 누군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전부 앉아가지고 받아쓰고 노트북, 이제 요새는 다 노트북으로 예. 치지만 예전에는 다 받아 적었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종범 수석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조사 받기로 했으면 조사 받고 끝내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 끊으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예. 공정거래위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순환출자법 위반 아니야 이게? 해갖고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그 계획 자체를 지금 무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청와대가 그걸 작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지금 그 대가성 부분이 그렇죠. 충분히 또 뒤에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7월 17일 날 M&A가 끝나요. 예. 2015년 7월 17일 M&A가 끝나고 삼성은 7월 25일 이후에 두 번째 독대한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돈을 줄 이유가 뭐냐?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런 라고 논리를 얘기하는데 세웠죠. 지금 공정거래액이 들어가는 걸 막은 거는 12월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막기 전에 돈을 준 것이다. 그럼. 승계의 작업이 단 하나의 일로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이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은 작업들이 돈을 앞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날 지원 사업도 그랬었고 다른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전에 있었고 계속되는 와중에 있었던 거다 중간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마지막에 12월대로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앞서서 미리 합병했던 것들도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관이 다 돼 과정이니까. 있으니까 되는 거죠. 나머지 수사 상황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동안 일단 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들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예. 차 기자, 네. 차 교수님, 차 네. 기자님 그럴 뻔했네 네. 또. 차 교수님, 네. 이른바 이제 그 일거양득, 네. 전문용어로 일타쌍피. 예, 일단 예? 예. 사자성어로 일석이조. 일석이조. 네. 예. 네. 그러면 예. 대통령을 보고 네. 만약에 저 39건 안에 네. 삼성의 뇌물죄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지만 삼성 이재용 그렇죠. 회장에 대한 네. 구속영장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은 좋고 네. 못 넘어가더라도 특검법 연장에 예. 기회가 되니까 이제 삼피가 되네, 삼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지금 추가로 온 수첩. 예. 그 자체가 또 상당히 또 다른 스모킹건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 이거 폭탄이에요, 이와 진짜.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특검이 지난번에 그 금융위하고 예. 공정거래위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당시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지금 그 주요 혐의자로 지금 소환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합병은 했지만 그 뒤에 지금 다른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100만 주를 이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혜를 봐줬다는 거죠. 예, 그것이- 순환출자. 예, 순환출자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그러면 삼성이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에서 삼성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후에 진행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를 하고 공정거래가 뭔가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대가성이 부정청탁에 의한 대가성이 성립된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논리인데 그렇죠. 그 수사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로 온 수첩에서 예. 좀 근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하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네. 합병의 핵심이 뭐냐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계열사 중에 제일 돈을 잘 버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키우는 일인데 그렇죠. 두 개 M&A 한 거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순환 출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긁어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